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8일 팍스니스TV 고스탁에서 방송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6시, 7시 방송이었는데요. 주요 유망 종목 소개하고 방송 내용 요약해서 얘기 드릴 거고요. 히든 종목 가격 전략 역시 여기서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 전략이나 자세한 자료 또는 교육 영상 원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 보시면은 하단에 더보기 보시면은 고정 댓글 링크 또 있거든요. 고정 댓글 링크 하단에 더보기 확인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구독해서 입장하시게 되면은 자세한 내용 실시간에서 여러분들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의사항은 여기에다가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팍스TV 고스탁에서 얘기한 내용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했던 비둘기 금통이 뭐 예상 못했다 그러는데 예상했어요 저는. 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미 8시 47분에 얘기했죠. 예. 부동산 방어, 경제 성장률 역대 최악의 상황에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다 예상하고 있었죠. 물론 금리 인하 하면 정말 금통위원 든 사람도 아니지만 그동안 정책을 보면 이미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금리 인하 하면 이게 안 좋게 된다라는 사실을 좀 얘기 드리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했어요. 예, 결국 금리 인하 했죠. 예. 예상 못했다고 하는데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금융통화위원회에 하는 정책들을 보면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통화위원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금리가 더 높았어요. 더 높았는데도 미국이 빠르게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도 같이 올리다가 우리나라는 먼저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금리를 그대로 냅두면서 미국의 금리가 훨씬 더 높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과 금리 차이가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의 구조적인 주식시장 순매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원화의 약세도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원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화 표시 자산이 다 수익률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책 자체가 엄청난 실패였어요. 엄청난 실패였는데 왜 실패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원화 약세에 따라서 수입 물가가 올라갔고요.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경상수지 적자였어요. 현 정부 초반에 적자였죠. 경상수지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서긴 했는데 흑자폭이 커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둔화가 그래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최근 보시면 아시겠지만 9월부터 무려 16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순매도죠. 순매도했는데 금리 인하는 사실 원화 가치 하락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럴 때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 자산 가지고 있으면 다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자산을 전혀 매수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들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안 들어오는 거고요. 자, 한미 이제 오늘 것까지 반영하면 이제 3.0이겠죠. 우리나라는 3.0이고 미국은 4.75. 근데 미국이 이번에 만약에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 버리면은 금리 차이는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도가 이자를 15% 준다고 하면 여러분 인도 은행에다가 돈 맡겨요? 혹시 인도 은행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 맡기잖아요. 그쵸?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이자를 더 준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누가 돈 넣습니까? 미국에다 돈 넣죠? 그쵸? 미국이 훨씬 더 신용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신용도도 좋은 상황이지만은 금리를 미국이 더 준다고 하면은 당연히 자본의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빨리 종식시키고 원달러를 정상으로 만들어야 내수가 살아나요, 여러분. 구매력이 높아진다. 워낙 구매력이 높아져야 내수가 살아나는데 지금 어딘지 제가 여기 쳐놓을게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 금통위 금리 인하 존중한다.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네. 무슨 내수 회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게 우리 내수 회복에 도움이 안 돼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가 들어와야 그래야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수 회복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내수 회복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은행 이자 안 돼서 지금 은행 이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안 돌아가나요? 그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내수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근데 지금 금융통화위원회 또 금리 인하하면서 역시 금융통화위원회 비둘기였어요. 사실은 매파인 척한 비둘기였죠. 매파인 척 하지를 말든가 차라리.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방송에서 좀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나 수혜주들은 접근하지 마세요. 미연준 금리나 시그널에 따라서 움직일 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지명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하고 스콧 베센트 전부 다 약달러주의자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강달러가 되기 때문에 미국 수출이 잘 안 되고, 수출이 잘 안 되니까 미국 제조업이 안 된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사실 강달러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유럽이 트럼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유로화가 약하고, 그 다음 멕시코 페소화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달러가 되는 것 뿐이지, 사실 정책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보면 약달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약달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내려갈 건 맞는데, 지금 현재 근데 미국 경기가 워낙 좋고, 지금 현재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비가 좀 살아나는 데이터가 나와버리면, 그러면 사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 현재 패드워치의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한 66%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이 고금리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금융주,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금융주, 배당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느냐를 우리가 좀 따지고 봤을 때, 제가 두 종목을 얘기 드렸는데, 은행주, 그리고 금융주입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은 뭐냐면 기업은행하고 KB금융이에요. 기업은행하고 KB금융인데, KB금융인데 이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자랑합니다. 특히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두 자릿수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10% 정도 이제 배당 수익률 줄 것 같은데, 그리고 KB금융이나 기업은행이나 모두 다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자, KB금융만 보셔도 KB금융이 올해 이제 거의 8조 원 영업이익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8조 원이면은 당연히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당금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배당 성향이 비슷하다고만 하면, 작년하고 배당 성향이 비슷하다고만 해도 배당 수익률은 훨씬 좋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행을 보시더라도,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고, 심지어 기업은행은 현주가 대비 배당 수익률이 6.6%인데, 연초 주가를 딱 계산해 보면 10% 되는 거예요, 거의. 그렇죠. 연초 주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연초 11,000원대였으니까 지금 15,000원대에서 배당 수익률 6.6%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배당주를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기본적인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 은행주나 금융주가 이제 크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종목들이 워낙에 테마주 위주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트럼프 관련주들, 그 다음 머스크 관련주들 위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밸류업 관련주들도 우리가 좀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요. 금리가 좀 하락하면,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방산주는 좀 수출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방산주 같은 경우 대부분이 금융 끼고 하거든요. 대출 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전 방산주 수출에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방산주가 바닥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칠 가능성이 있다. 방산주가 워낙에 좀 안 좋았는데, 안 좋았던 이유는 뻔하죠. 미국에서 이제 그 국방장관을 피텍세스를 했잖아요. 근데 걔가 이제 원래 미 군인 출신 아니에요. 군인 출신 아닌데, 군인이긴 한데 소령 전역했는데, 이 사람이 뭐 장성이나 뭐 이런 급도 아니고 사관학교 출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 군부에서 트럼프가 수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찰스 브라운 미 합참부장부터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다 빨리 수청시키고 싶은데, 그 수청할 때 딱 좋은 사람이 피텍세스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사관학교 연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 나가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방산주 투자도 줄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찰스 브라운 미 합참장이 원래 공군 참모총장 출신이고 파일럿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뭐냐면, F-35 왜 얘기했냐면, 그냥 찰스 브라운 날리고 싶은 거예요. 국방 예산 줄여버리고 너네 군부 애들 다 수청하고 싶은 거죠. 군부 애들 수청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트럼프 1기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미 플로이드 사건 때, 지미 플로이드 흑인이 이렇게 경찰한테 죽은 적 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다 이제 막 폭동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워싱턴을 이제 시위대가 둘러쌌어요. 워싱턴에서.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그 벙커로 도망갔거든요. 벙커로 도망가니까 미 군부 애들이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아니, 지금 뭐, 적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지금.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랬거든요. 야, 쟤네 그냥 다 발포해서 쏴 죽여라. 근데, 이제 미 군부 애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자국민을 군이 총으로 쏴서 죽일 수 있느냐. 해서, 그때 이제,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제, 그걸 못했어요. 발포해서 진압하려고 했어요. 솔직히 생각하면 트럼프 제정신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예, 트럼프 제정신 아닙니다, 진짜. 예, 만약에 그때 발표했잖아요. 진짜 미국 난리 났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때 이제 발표 안 하고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는 생각을 했겠죠. 아, 군부 애들이 군 통수권자가 나는데 말 안 듣는구나.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방위산업을 건드는 거고, 미국 방위산업 예산 건들고 하다 보니까 방산주들이 좀 안 좋았는데, 우리나라 방산주까지도 안 좋았는데, 사실 저는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오히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더 좋아야지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그렇게 방위산업에 투자 안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무기,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 무기 쓰겠다는 얘기인데, 미국 지금 K9 자주포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레드백 장갑차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로 뭐 미국이 우리나라 무기들 관심이 있어 해요, 실제로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거의 역수출이죠. 원래 우리나라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미국 팔라딘 자주포를 그대로 만든 건데, 거기에 이제 러시아 기술 좀 포함해가지고 만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봐도 우리 팔라딘보다 훨씬 더 좋다 이 생각 하겠죠, 당연히. K9 자주포가. 그래서 저는 가성비로 따지면 사실 오히려 우리나라 방산주 수혜해야 되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두 번째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나올 때 어느 정도 트리거가 좀 됐다. 예, 그거를 좀 감안하면은 지금 방산주 바로 접근하기는 좀 그렇지만, 금리 인하도 했고 하다 보면 요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여기서 방산주 바닥을 잡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재접근 타이밍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CDMO 관련주 제가 얘기 드렸는데, 이것도 이제 로버트 K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급락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집권 1기 때 코로나 발생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했잖아요. 그때 트럼프가 삽질하다가 결국 워프스피드 작전, 백신에 올인해가지고 백신 무조건 빨리 만들어 해가지고 워프스피드 작전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미 대선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붙었을 때, 그때 미 대선 전에 출시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미국 제약사들이 미 대선 이후에 출시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완전 칼 가고 있었죠. 내가 이렇게 너네들 지원해줬는데 너네 그 전에 하라니까. 그 전에 하지도 않고 그 뒤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제약바이오 다 박살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혀 제약바이오하고는 결이 맞지 않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임명하면서 제약바이오 회사들 빅파마들 숙청해라, 이건데, 빅파마들이 오히려 미국 빅파마들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사실 복제약 만드는 제네릭하고 바이오시밀러는 전 괜찮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시밀러 신약 관련주로는 바로 셀트리온을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는데, 셀트리온은 사실 제가 그전에도 얘기 엄청 많이 드렸어요. 오늘 4% 올라가더라고요. 네.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난주부터 얘기했거든요, 제가. 지난주부터 얘기했고, 지난주 영상도 다 있는데, 여러분들 그 셀트리온 지금도 늦지 않았다. 조정시 매수 관점, 조금만 조정받으면 바로 매수 관점인데,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별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은행. 자, 기업은행 조금 올라왔는데요, 아무 때나 들어가도 됩니다. 얼마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배당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 14,800원 정도의 매수 딱 잡으신 다음에 14,800원 라인에서 매수 라인 잡으시고, 손절가는 뻔해요. 그냥 손절가는 여기 그냥 날리면 떨어지면, 여기 밀리면 그냥 날리면 되거든요. 13,300원. 13,300원 잡으시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그냥 배당 받을 때까지, 그 다음에 정고점 아닌 배당 받을 때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간단한 전략이다. KB금융도 마찬가지인데, KB금융. 자, KB금융도 마찬가지인데, KB금융 돌파를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B금융 심지어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당장 내일 당장 매수 시초가로 바로 때려도 됩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요것도 이제 약간 뻔한데요. 전저점 자리 다 이탈하면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때가 77,000원인데 좀 라인은 좀 깁니다만은 전 충분히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배당 받을 때까지인데 배당 기산일인데 배당 기산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그 전에 가격 도달하면 매도할 수 있다. 그럼 목표가 한 13만 원 정도 잡으시면은 되지 않을까. 최대 13만원까지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인데.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손절가는 뻔하죠. 손절가 이거는 전저점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인데, 그럼 16만원입니다. 16만원이죠. 자, 셀트리온은 매수할 때는 한 요 정도 라인까지 한번 보세요. 17만 9천원, 8천원, 18만원 초반? 이 정도 사이 18만원 초반이 낫겠네요. 18만원에서 바로 그냥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조정 여기까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줄 수도 있어요. 안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저항 라인 한번 걸렸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기 좀 그렇고요. 일단 한번 조정 받는 거 확인하고, 매수 타이밍 잡으시고, 고점은 이제 박스권 돌파를 1차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가지고, 20만 5천원 정도에서 1차 매도, 2차 매도 23만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여기 16만원 딱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내용 확인하시고 충분히 같이 접근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시간으로 이 전략은 계속 바뀔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려면 영상 하단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계속 얘기 드리니까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내용 정리 마쳤습니다. 전 다음에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